YTN 라디오 기울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비구름은 전북 동부와 경기 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녁까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영남권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텐데요.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이 대부분이라서 미리 시설물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로 인해서 당장 내일부터 기온이 5도 이상 내려갈 텐데요.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전주 26도, 부산 27도로 예상됩니다. 슬슬 이동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도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지문 터널 입구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연희램프부터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터널 출구에서 월계 1교 구간 1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창동교부터 속도 느려지고 있고 의정부 방향은 장안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구리 방향은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하남 방향은 동작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일한 거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추석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죠? 그런데 이제 추석 연휴가 지금 끝났습니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요즘 정치권은 또다시 정쟁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일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김건희 여사와 차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두 특검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면서 회의 자체를 불참했는데요. 당초 대연 방안으로 거론됐던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서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강행 처리와 거부권으로 다시 이어지는 이 대치정국, 과연 끝이 어디일지 좀 막막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직접 모시고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요.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글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뉴스 인앤아웃 준비되어 있고요. 4부에서는 키워드로 보는 승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9월 19일 목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오늘 1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승규 의원입니다.
추석 때 뭐 지역구 내려가 계셨죠? 네네 홍성 예산에 그렇죠. 4일 연휴 내내 있었고요. 예. 지역을 뭐 자전거로 여러 곳을 다 둘러봤습니다. 자전거 자, 오래 타셨으니까. 네, 자전거를 오래 탔고요. 또 홍성 예산에 여러 이제 민가들이 이렇게 많이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용할 때 지역 주민들 직접 만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도 만나고 저런 얘기도 나누고 또 손도 흔들고 이야. 그리고 지역에서 현장 간담회도 갖고 민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네. 거기 자전거로 돌기 장난 아닐 텐데요.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홍성 내포 지역인데요. 거기서부터 광천까지 다녀오고 그러려면 한 6시간 정도 주민 만나고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뭐 이렇게 아주 간이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광천까지 다녀오는데 한 6시간 정도 그리고 어제는 제가 또 내포에서 삽교 예산 쪽에 삽교 그리고 오가면 그리고 또 예산군까지 갔다 오는데 한 5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아이고. 야, 진짜 수고하셨는데. 네. 아 근데 뭐 좀 민심이 어떻던가요? 뭐 지역은 역시 민생입니다. 올해 쌀이 작황이 아주 좋은데 예. 쌀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쌀이 많이 남아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55만 톤이 남아서 정부가 수매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뭐 20만 원 선을 좀 지역 주민들은 유지를 하고 원하는데 17, 18만 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 올해도 쌀이 또 작황이 좋은데 쌀이 소비가 줄어드니까 쌀값 떨어질 것들 걱정하고요. 또 지역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의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 필수 의료 체계가 이제 지방은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뭐 우리 지역에 내포 같은 경우 제가 충남 도청이 이전에 와 있고 그런데도 아직 변변한 종합병원 하나 없어요. 그래서 병원이 좀 들어서려고 하는데 이렇게 뭐 의사 수도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또 의사들이 이렇게 또 파업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지요. 지역 의료가 이게 필수 지역 의료가 소아과라든지 뭐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새벽부터 줄 서야 되는데 이게 예. 언제나 이게 완성될까 필수 의료 체계가 좀 더 보강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번에 또 뭐 응급실까지 이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근데 응급실은 다행히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적이 없었고요. 역시 우리 국민들이 참 현명하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뭐 병원에 병의원들이 많이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의료인들의 또 헌신적인 뭐 여러 가지 의료인들이 지금 섭섭함도 있겠지만 예.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동안 우리 의료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헌신적으로 병원도 열어주고 또 보건소도 24시간 근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응급실을 좀 덜 찾고 그래서 큰 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근데 어쨌든 이게 좀 빨리 풀려야 되는데 내일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하고 이제 저녁 먹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긴 나올 텐데. 나오겠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의료 문제는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 수석이 있을 때부터 좀 쟁점이 되기 시작해서 국민들이 절대 다수로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0% 이상 정도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의료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 의사 수를 좀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니까 지역 같은 데 필수 의료 체계가 사실상 거의 붕괴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사들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 지방에 2억 3억 줘도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의사 수를 확대해서 이제 의료개혁 의료의 어떤 혜택을 늘려야 된다는 게 지금의 당면 과제인데 이제 의사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그런 의사가 그냥 숫자만 확대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를 너무 많이 과잉했을 때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였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사들 얘기도 일정 정도 일리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의료 문제에서도 국내에만 자꾸 너무 한정되지 말고 우리 의료인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도 조선일보 보니까 보니까 세계 10대 병원에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제가 시민사회 수석할 때도 여러 국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의사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영국인들도 뭐 외국의 선진국도 우리의 의료 수준 때문에 굉장히 선호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국내만 머물지 말고 지금 사실 원격 진료 같은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원격 진료에 대한 확대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시기에 비상 원격 진료만 시행을 하고 지금 시범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사실 원격 진료 등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해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데 외국의 아시아권에 이런데 우리 좋은 의료진을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엑스레이 점검 하나만 해도 AI나 우리의 발전된 의료기술 이런 것으로 하면은 해외 시장 진출에도 상당한 기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우수한 인력, 의료진 등을 좀 더 양성하고 그래서 지역 필수 의료 체계도 좀 보강하고 의료 어떤 보험 서비스도 좀 개선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기술이 우리의 큰 장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K-팝, K-웨이브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것들이 제가 18대 의원 때 지금 2008년에서 12년까지요. 그 당시 보아가 우리의 K-팝을 통해서 막 일본에 막 진출해서 이제 K-팝이 알려지는 시기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때 우리가 투자하고 계속 K-팝, K-문화, K-컬처 이런 부분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성원해 준 결과 BTS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등이 그래서 뭐 김치라든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K-의료가 우리의 대표적인 상품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그 아주 그 의료 발달된 의료 기술 또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선진적인 시스템 이런 것 등을 제대로 좀 확장한다면 저는 의료 계획이 의료인들의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의료인들이 과잉 공급돼서 의료인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진출하고 K-의료가 세계적인 글로벌에서 다시 우뚝 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이 정부에 수석을 했고 이 정부의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정부를 옹호하자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K-팝, K-컬처가 지금 와서 우리 여기까지 오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대단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K-의료도 정말 우리가 이번 위기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소통을 해서 의료 시스템, 의료 개혁, 의료인의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제고 등을 꾀한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죠. 세계 10대 병원에 세개가 들어갔는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오늘 뭐 제일 좀 주목받는 뉴스가 자꾸 김건희 여사의 그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은 정치 시즌, 선거 시즌이 되면 다양한 사람들의 메신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벌써 보면은 한 번 당선되고 3번의 낙천과 낙선을 경험하고 이제 다시 4번째 저도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치 복귀하기 전까지 뉴스에도 많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 메신저 역할을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여의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민주당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뭔가 약한 고리를 가지고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기승전 뭐 김건희 여사, 기승전 윤석열 정부의 뭐 탄핵, 특검 이렇게 갈고 있지요. 뭐 정치가 뭐 여야가 대립 경제하고 대결 구도하고 상대의 어떤 약점 등은 상대 또는 약한 부분들을 고리를 걸어서 공격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은 모든 것을 기승전 김건희 여사로 가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해서 뭔가 거기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뭔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뭐 할 수 있네. 없잖아요. 공천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많은 당에 여러 그런 당 여의도 연구원도 작동을 하고 무슨 뭐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도 일정 정도 무슨 뭐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무슨 정당의 무슨 뭐 고문들도 여러 가지 있고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라든가 소통의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마저도 다 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또 그 경선도 하게 되고
장관의 어떤 픽도 심사도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또 많은 불만이 있잖아요. 저도 낙천을 2번이나 해서 굉장히 맞아요. 저항도 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너무 막 항변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정치는 많은 게서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을 또 일정 정도 시간이 나면 또 적과 아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천 개입도 많은 정치 기재들이 작동하는데 그에 있는 변수 메신저들이 뭐 어딘가에서 뭐 자랑도 할 거고 무슨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끄집어 다 할 것이죠. 그런 속에서 나온 그 이하 그 이상도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체가 없고 그냥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등이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습니다. 예. 아니 지금 실체가 있었으면 그게 지금까지 뭐 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공천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뭘 해줄 수 있다는 저는 뭐 어찌됐든 어떤 전문직으로 이렇게 해서 정치에 무슨 굉장히 갈구하지 않은 상태에도 어찌하다 보면 정치에 이제 입문을 했는데 참고로 우리 강 의원님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시죠. 저한테도 뭔가 공천에 뭐 누군가를 통해서 뭘 해주겠다고 하는 무수히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시민사회 수석으로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조직본부 부본부장 조직단장을 하면서 선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 많은 영향력이 있다. 내가 대통령의 뭐 친구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나 어제 전화 받았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가져옵니다. 네. 뭐 이번에도 무슨 뭐 녹취록 누가 네, 얘기했다 네. 녹취록 하지만 뭐 사진 갖고 뭐 어딘가에서 찍은지도 모르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을 가지고 명단 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일 뿐이지요. 그것이 우리는 지금의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를 방해하고 하는데 계속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정치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좀 놔줄 때가 됐습니다. 영부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셔야지 뭐만 하면 거기 흠집 내고 뭐고 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에 무엇을 야당이 그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를 무너뜨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얻는 게 무엇일까요? 그지요? 지금 대한민국 이 세계 글로벌 정세 속에서 뭘 더 얻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번에도 제가 추석 민심 뭐 뉴스를 안 본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이거는 저도 부끄럽지만 이거는 우리 야당도 부끄러워야 됩니다. 야당이 정치는 제가 보면 저도 잘 나갈 때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국민들은 잘 나가는 사람 다수당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뭐 한다고 탄핵하고 특검 얘기한다고 그게 국민들한테 쏙쏙 꽂혀서 대통령 지지율 낮으니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강 의원님께서 대통령 지지율 낮으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도 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는 낮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됐든 공무원으로서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임무를 완수하다 뭐 중간에 꺾여서 나온 케이스죠. 누가 불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강단 있는 사람이 이 혼돈의 시대에 한번 좀 대통령으로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힘 의 입장에서는 반대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상대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고 우리의 많은 정치자들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많은 수사를 받고 투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와서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가 부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마지막 결정을 했죠. 우리가 불러줬지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미션이 뭘까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의 뭐 그 아젠다와 그 속에서 헤매고 그리고 5년의 임기를 맞춰서 그냥 무사히 적절하게 가는 것이 주어진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1년 7개월 동안 아무런 그전에 인연도 없이 그저 캠프에서 일정 정도 자원봉사했다는 인연으로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으로 1년 7개월 일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국민이 주어진 미션밖에 없습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 정말 그 3대 개혁,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이런 부분들, 교육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개혁은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고, 개혁을 다 희망하는 것 같지만 본인이 개혁을 주창하다가 개혁을 지지하다가 본인이 개혁 대상이 되고 개혁의 여러 가지 그런 결과물 등이 본인에게 다가올 때 그 피로감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개혁을 반대하게 됩니다. 많이 우리는 그런 걸 역사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일례로 노동개혁 같은 경우 건설업계, 건설 현장에서 노조들의 행보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애써 손대지 않았어요. 건설 현장 노조에서 제 친구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그만 그 오피스텔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디에서는 민노총 건설 노조가 와가지고 우리 노조원 일하게 해달라. 와서 공사장 앞에 가로막습니다. 또 한국노총 노조원도 우리 노조원 말어. 이렇게 하면서 경찰을 불렀더니 경찰이 가운데서 서서 해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업을 하는, 건설을 해야 되는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일도 못하고 그냥 이제 은행 이자만 나갑니다. 이게 우리 건설 현장이었어요. 그것을 손을 대서 결과적으로 정말 뭐 쇠사슬을 묶고 하는 그런 시위를 견뎌내면서 건설 노조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개혁, 지금도 다 되지 않지만 개혁의 단초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화물 노조도 그랬습니다. 의료개혁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3대 개혁 플러스 1 의료개혁을 하지만 의료개혁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합니다. 맞아요. 지지하죠. 불안해하죠. 그러나 의료개혁 시작하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그동안 뭐 많은 의사들도 얘기했어요. 의사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 누가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에서도 400명 의사 늘린다고 할 때 결국 못하고 다 도수 늘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의료인이 반대하고 파업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아이고 그것 봐라 왜 개혁한다고 해서 개혁을 해야 성공해야 우리가 지지하는 건데 말이야 성공도 못하고 우리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에 의료 응급실 대란이나 나서 이거 대통령이 잘못한 거나 이렇게 대통령의 국민이 지지할 수 질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 되나요? 대통령이 만약에 노동개혁이 연금개혁 누군가 다 피해를 봅니다. 맞아요. 네. 교육개혁 피해 보지요. 아니 강남의 많은 학원에서 사설교육 받는 많은 분들은 교육개혁 안 해도 내가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피로감을 우리 애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는데 왜 그러냐. 저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개혁을 멈춘다면 그게 국민을 위한 걸까요? 그런다고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서 40% 50% 나와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그 지지율이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좋지요. 저희들도 이렇게 힘들지 않고 대통령도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어진 이 개혁 과제 등을 대통령은 해야 되는 거지요. 의료개혁 멈출 수는 없잖아요. 물론 무슨 이런다고 그래요. 고집불통이 아니냐. 대통령이 말을 아니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면 개혁의 목표가 있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당위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비록 대통령이 욕을 먹고 지지를 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주어진 헌법적 소임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지지율 낮다고 대통령 지지율 낮으니까 말 의료개혁 포기해라. 야당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료개혁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야당 민주당은 왜 개혁을 못했습니까? 그러면 이 정부가 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고통스럽지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는 한덕수 총리님이 바뀌셨더라고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시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 인품이 아주 하시고 한 분 등이 그게 무슨 대통령한테 압박받아서 그러게 했습니까? 진실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이 외롭다고 생각하셨을 것이고요. 진정으로 이것이 내가
총리로서 예.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난 총리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똑같죠. 그러니까 개혁을 위해서는 지지율을 포기하더라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길을 걷는다 이 지지율을 말씀이시잖아요. 포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포기한다는 건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지지율이 낮다고 그래서 개혁을 포기할 수는 국민들이 없다.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당연 다 의료개혁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개혁을 할 땐 지지율이 높아지기는 힘들죠. 사실은. 힘들지요. 그리고 네? 지금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공무원 출신으로서 대통령까지 됐고 그 된 대통령이 된 과정은 기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10개월 만에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을 어렵더라도 이런 개혁 과제를 하라는 것을 대통령은 국민의 미션으로 알고 있다. 이건 제가 대통령께서 무슨 시절 수석 시절에 그런 강조를 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지금도 국민이 준 미션을 내가 욕을 먹더라도 완수하겠다 이런 입장이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오늘 그 민주당이 그 지역 화폐법인가요? 네, 25만 원. 네. 25만 원 그거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이런 거 최상병 특검법 다 통과시켰죠. 네. 국민의힘이 참여를 안 했으니까 지금 네. 강 의원님도 네. 여기 계시는 건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 지역 화폐라는 게 지역 화폐가 아니고 지역 상품권이고요. 예. 우리는 그런 지역 상품 근데 그 상품권도 나중엔 돈으로 바꾸니까 되는 거 소위 아니에요? 말해서 할인 와리깡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일본 말을 쓰서는 예. 안 되지만 하여튼 할인해 가지고 불법 유통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지역 화폐나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현금을 살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이 경제 사이즈가 커지고 10대 경제에 되고 있다지만 대한민국은 시장주의고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경쟁을 통해서 시장이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경쟁 발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70년 만에 이렇게 10대 경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우리 저소득층도 있고 소외계층도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에게는 두텁게 보장하면 됩니다. 그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 지금 또 25만 원 살포법을 한다는 그것이 뭐냐면 지역 화폐, 그건 사실 아까 지역 상품권이라고 했잖아요. 지역 상품을 나눠주겠다는데 현금을 25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저 소비에 무슨 소비 촉진을 해가지고 무슨 뭐가 경제를 소비 촉진한다? No. 다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 상품권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 부자 동네, 부자 상권, 결국은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로 다 흘러가요. 저 재래시장은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 의원님 지역구 같은 데서는 가서 보면 그거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재래시장 살리는 것은 온누리 상품권이 있어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금 저 범위도 확대하고 또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도 여러 가지 확대해가지고 온누리 상품이 이번에 재래시장에서 많이 유통이 돼서 예.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 국민에게 그런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있고 소외계층에게 두텁게 보강을 하는 것이 소위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뿌리겠다는 거예요. 뿌린다는 건 뭐죠? 포퓰리즘이고 매표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야 25만 원씩 줘가지고 예. 네 사인 가지고 100만 원 이번에 받을 수 있었어. 근데 그걸 말이야 윤석열이가 반대했대. 뭐 국민의힘이 반대했대. 이렇게 프레임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왜 13조 25만 원 전국에 살펴보면 13조 원입니다. 13조 원을 국민들에게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왜 정부 여당이 왜 반대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 상품권 찍는 인쇄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또 인쇄비만 아니라 그것도 그게 또 어떤 특정 굉장히 업체가 큰 거기에다가 돈이죠. 또 수수료를 받아야 예. 되죠. 예. 오늘의 상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좀 있고요.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안철수 의원은 찬성한 모양이더라고요. 차상변 특검. 그분은 뭐 또 그분 나름대로 독특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최상병 특검은 또 지금까지 지금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데 있어서 그게 의원적인 요소 예. 있고 의법 요소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부된 거죠. 폐기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또 다시 올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라는 것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15년 전에 대통령하고 결혼한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수사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 당시 여사를 소환도 못한 사건입니다. 이걸 지금 또 드러내가지고 기승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밥상에 올리는 거잖아요. 자, 아까도 제가 정치는 경쟁도 해야 되고 예. 상대의 약점을 공격을 해서 예. 뭔가 상처도 내야 되는 예.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국민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도 결국은 한쪽이 너무 셀 때 견제를 해서 뭔가 이렇게 균형을 잡으라는 것이 국민이 선거라는 예. 경쟁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국민에게 예. 결국은 유리할 것이다. 지금 저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중에 어디 하나인가가 부패하고 과도 오버해서 예. 뭔가 독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 자당에 자기 정치에 이런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그 이름은 국민을 갖다가 걸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불신을 죽이고 그래서 결국 예. 국가가 그 속에서 국가가 훼손되고 국가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을 못한다면 그건 결국 국민으로 가는 거죠. 그게 정치에 대한 폐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추석 연휴에 그렇게 또 자전거 타시고 힘들었을 텐데 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야식, 회식, 간식. 저 김소윤은 다 소화할 수 있죠. 다제스니까. 단백질 끝. 탄수화물 소화 싹. 지방 한 번에 딱. 빈틈없는 3단 맞춤 소화. 다제스. 소화 다 됐어. 3단 캡슐 소화제 다제스. 약국에서 만나요.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최호정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난 여름 힘차게 달려온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결실이 찾아오도록 111명의 시의원들이 더욱 발로 뛰어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키워 시민의 안전한 삶터, 건강한 일터, 행복한 쉼터를 지키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시민이 먼저 느끼고 누리는 민생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 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 우산. 노란 우산 쓰세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어디까지 왔을까? 새로운 에너지 세상, 미래의 에너지 만드는 한수와. 어디까지 왔을까? 행복한 에너지 세상,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한수와.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세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함께. 이 캠페인은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함께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아동돌봄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도는 기회소득 어디까지 늘리려나? 가치 있는 모든 일들이 보상받을 때까지,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때까지 가치 있는 활동에 정당한 보상을. 기회소득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대한민국 국가대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며 매일 밤낮으로 흘린 땀방울을 베스트 슬립은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면이 최고의 플레이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베스트 슬립이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물어본 거고 당연히 지역구에 계셨겠죠.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지역구에 관공서 계시죠. 돌고 마트 돌고 뭐 그런 그죠? 게 주였죠. 뭐 그다음에 추석 인사 지하철역에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 뭐 민심은 좀 그렇죠. 이제 의료 체계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렵다. 불안하죠. 예, 상당히 불안하다. 이게 과거와는 좀 다른 거거든요. 과거에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됐는데 이번에 병원에 가면 나를 치료해 줄까? 그다음에 거부하지는 않을까?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자꾸 나오니까 심리적 공황 상태 정도로 가 있어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도 얘기하면 저보고 이제 민주당 의원이니까 야 이제 빨갱이지 그만하고 뭐 이런 막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얘기할 때 주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이런 게 많죠. 그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게 지금 사실은 이거 온 국민의 가장 근본적인 이익 생존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라고 답하셨어요? 노력은 하고 있고 정부에다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3월에 그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예. 3월. 왜 3월이었냐면요. 이제 수시 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대 증원 문제가 있고 이제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은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미리 풀자. 그래서 조정을 하자라는 의미가 컸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부나 뭐 여당에서는 전혀 받지를 않았죠. 그게 3월에 또 해야 되는 이유가 5월에 교육부에서 입학 맞아요. 정원을 확정을 네. 합니다. 네. 원래.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순기에 맞춰서 3월에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아, 그게 참 이게 어떻게 좀 이게 해야 되는데 현안 좀 여쭤볼게요. 우선 첫 번째, 지금 뭐 오늘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특보단도 꾸리고 인재위도 꾸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대선급 조직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것까진 볼 필요가 없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섀도우 캐비넷 기능을 해야 된다. 지금같이 민주당에서 지금 정부를 무정부로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전문가 육성이라든지 양성이라든지 그다음 목소리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취지지 이거를 대선을 생각해서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물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다수의 야당 그러니까 다수를 의석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정책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이 특보단 꾸려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하고 무관하다? 저는 지금까지는 무관하다. 무관하다.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께서 또 기염설 이게 네. 또 말씀을 하신 네. 모양인데 곧 진전된 입장도 제시한다 뭐 이런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계엄 입법을 합니다. 입법을 하고 내일 정도에 이제 기자회견이 계획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 동의라든지 국회 사후 동의권이라든지 이런 그 계엄에 있어서 비합법적인 계엄은 용인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조각 예를 들면 어떤 조각? 뭐 충한 거 사실은 방첩사령관 이전에 뭐 보안사 사령부 그다음에 기무사 안보지원사 이제 방첩사령부로 이어지잖아요. 사실 여기는 전두환도 그렇고 박정희 때도 그렇고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방부하고는 약간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게끔 방첩사령관,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채널을 일종의 군에서의 견제 세력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군 내부에서의 견제 세력. 그런 것들이 이제 충안구 출신으로 전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견제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국회에서 당연히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의혹 제기 속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건 보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터 시작해요. 지금은 인사 시스템적으로 2017년 2월에 계엄 문건하고 유사한 충안고 중심 그다음에 김용현 사단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계엄 문건에 나와 있는 핵심 보직에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없었던 사례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부 차원에서 견제 기능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계엄을 하지 마라라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이게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건데 지금 현상들은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부승찬 의원께서는 군 전문가시고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신데 그 계엄 가능성은 몇 %로 보세요? 저는 경비 계엄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경비 계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제로다. 국내 정치적 혼란을 뭐 용산이 포위되고 집회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경비 계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외부적 변수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총뿌리를
국민들 시하는 국민들에게 집회하는 국민들에게 총불을 겨눌 일은 전혀 없다. 이런 부분은 군대가 상당히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상계엄은 좀 다른 개념이다. 북한이 뭔가 해야 될 그렇죠. 한반도 위기. 예. 그래서 국민의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군사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계엄사령관의 어떤 선포권을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이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합참이 계엄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군령권과 군령권을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하는 거였죠.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계엄 문건에 보면 합참의장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육군참모총장으로 했던 거죠. 네, 그런 논리를 폈던 거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북한의 도발. 근데 도발도 웬만한 도발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특정 서해 5개 도서를 뭐 점령을 한다든지 그 중에 하나를 그렇죠. 이 정도 되는 상황을 가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상임위에서도 합참의장한테 지적을 한 게 뭐냐면요. 지금 대북전단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남북관계 발전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위원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위원과 결정과 별도로 항공안전법이 있어요. 그러면 전선 지역.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P518 지역이라고 하는데 전선 지역에 대한 대북 전단에 대한 통제는 합참이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합참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실제 이게 오물풍선으로 대응하고 오물풍선이 대북 확성기로 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안보적인 딜레마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참은 현행법상으로 이거를 통제해버리면 북한에서는 오물풍선을 보낼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비상계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북한이 좀 센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럼요. 지금은 누가 일촉즉발이라고 그래요. 누가 건드느냐, 누가 심장을 건드느냐. 이게 이런 차원인 거죠. 그래서 서로 상당히 수위가 높은 말폭탄도 이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저분한 더티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오물풍선이요. 네, 이런 것들이 또 화재로도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볼 만한 사안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많아서 그 김건희 여사 그 공천 관련 의혹이 지금 막 제기가 되고 있고 그 당사자 중에 한 분인 명무 씨인가요? 명태균. 예. 그분이 이제 해당 기사를 보도한 편집국장과 신문 기자 두 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커요. 과거에 제가 이제 천공 의혹을 터뜨렸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실이 보면 조금이라도 명예훼손 소지가 보이면 법적 조치들을 했어요. 근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약간 달리 대응했거든요. 언론중재위. 제소하는 선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이란 인물이 이거를 고발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명태균이 핵심 인물 아닙니까? 창원 의창의 재보궐선거 22년 재보궐선거 6월 1일 재보궐선거에도 김영선 전 의원이 가능성이 적었고 윤핵관이 이제 2명 정도가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명태균도 당시에는 김영선이 창원 의창에서 후보로 공천받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본인이 대통령 부부와 직접 통화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윤상현 의원은 전혀 그때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었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이 됐고 그때 김영선 의원이 됐잖아요.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 그 나머지 둘은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려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입장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고양시에서 이제 김영선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창원 의창으로 간 것도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건이 이제 그 이후에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 물론 드러나고 뭐 이준석 그때 개혁신당 대표하고 딜을 하고 비례 1번을 받으려는 딜을 하고 거기에 또 핵심 인물로 명태균이 나서고 그 명태균이란 인물을 봤더니 이 가족석 VIP석에 이제 명태균 부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 취임식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친 그리고 권오수의 그 도이치모터스 대표의 권오수의 아들 하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게 밝혀지고 그러면 상당한 인물이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건 팩트니까. 그래서 이런 언론 보도 뉴스토마토의 보도 내용이 전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예. 그 어쨌든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할 때 그 내용도 포함시킨 것 같더라고요. 예, 포함됐죠. 권익위 이제 명품백과 관련된 권익위와 관련된 그 내용도 결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시켰죠. 지금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거는 또 정치 보복이다. 지금 그러는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의혹 많은데 왜 그걸 건드리느냐 그 가족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하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안이 전혀 달라요. 사안이 전혀 다르죠. 가족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정농단은 아니잖아요. 이번 공천 개입권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거잖아요. 전혀 비교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비교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하나는 되고 어느 하나는 안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좀 논리의 뭐 비약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떤 국정 개입이라든지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런 범주의 건은 아니잖아요. 생활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설로 끌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난센스죠. 다음 달이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관심들이 막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릇된 기소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동안의 건을 보면 이제 가장 다음 달에 이제 뭐 허위사실 하고 이제 위증교사가 이제 지금 이제 선고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총선, 대선, 그 다음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도 다 나타났던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1심 선고에 맞춰서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입법부의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지금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그 무도함과 오만함을 견제하고 심판하는 그런 정국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여쭤봤던 이재명 대표의 특보당 꾸리고 막 이러는 게 대선이랑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관없다 그러니까 또 언론 보도 보면 혹시 사법 있을지 모르는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에 전적으로 그것도 아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저도 이제 사법적으로 많이 걸려 있죠. 4건이 걸려 있긴 한데 4건이나 되세요? 네 건이 뭐 공무상 비밀 누설, 군사 기밀 누설, 명예훼손 뭐 이번에 뭐 통행 요금을 통행세라고 했다고 이제 뒤늦게 또 이제 22대 총선 TV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거 뒤늦게 또 고발해 갖고 뭐 그런 것까지 해서 얽혀 있긴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거는 해소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특보단을 끓이고 이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식사 정치는요. 이재명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나시고 더 만나야죠. 더 만나요. 종교계도 맞아요. 저는 그 얘기까지 했어요. 이재명 대표께 유엔사 사령관도 만나야 된다.
유엔사 사령관이요. 네. 지금 유엔사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예, 독일도 참여하고. 네. 왜요? 왜 유엔사 사령관을 만나야 되냐면요. 결국은 남북 관계가 상당히 위기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대북 확성기부터 시작해서 오물풍선, 대북전단 이런 것들이 유엔사 사령관이 통제하게끔 정전협정상 관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 대표가 그동안은 민주당은 유엔사 사령관, 유엔사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우리의 어떤 군사적 주권 이 이제 훼손될 우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은 한 번도 안 만났죠. 민주당 당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안 만났는데 한미동맹 차원에서 저는 유엔 사령관도 만나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남북관계 관리 차원 지금과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특히나 만나서 의견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자꾸 만나야 된다. 다양한 각층의 인사들을 만나는 게 당대표스러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30초 남는데 간단하게. 자체 핵무장 얘기 자꾸 나오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보십니까? 30초요. 비픽나랑이라고 그 우주정책 차관보가 있어요. 이제 핵정책을 관할하는. 근데 이제 그 비픽나랑이 얘기를 했죠. 자체 핵무장은 사실은 어렵다. 북한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게 정보가 다 제공되면 과연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찬성할 것이냐. 이런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역시 대변인 이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대답도 아주 그냥 간접적으로 잘하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었습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히트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히트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그냥 기저귀는 찝찝하고 민망해요. 부탁해요. 하이제라. 어라? 알람도 되네? 안심케어. 하이제라. 실시간으로 배뇨 인식이 되는 성인용 스마트 기저귀 하이제라. 안심케어. 부탁해요. 하이제라.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짐에서 배부르네 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 하면 킹콩 부대찌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여러분이 너무나 기다리시는 코너죠.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전 3부에서 뵙죠.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이번 2024년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8년 만에 역도 메달을 안겨드린 역도 선수 박혜정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행복한 연휴를 보내기 위한 안전운전 수칙 알려드릴게요. 출발 전 타이어, 등화장치, 각종 오일 등 내 차 상태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평소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앞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전 좌석 안전띠는 필수.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교통사고 없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준수 함께 해주실 거죠? 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저 박혜정 대한민국 역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입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규모의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무더웠습니다. 밤사이에 이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는데요. 현재 전북 일부 지역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고 이 비가 확대돼서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250mm 이상,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 곳곳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6도에서 시작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퇴근길 곳곳에 교통량도 많고요.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종암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하월곡을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신내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10에서 20km 미만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 사이로 주춤하고 남사부근 4차로에서도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남사진리에서 남사까지 5km 구간 차량이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줘. 이거 친구가 준 거예요. 아이들의 일상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도박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의 구조 신호가 들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그들의 구조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야당 강행 처리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 대부분이 불참한 채 본회의를 열고 이들 3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최상병 특검법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지역화폐법에는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 법안이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으로 무리하게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 상당수가
이미 지난 본회의에서 부당함을 설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강한 요구를 받아들여 본회의 의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만큼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 불참, 이른바 보이콧을 선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방문을 다녀온 직후인 오는 24일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전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와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들이,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 회동 등을 계기로 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가 40% 가까이 줄어들면서 우려했던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는 하루 평균 2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3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증 환자는 지난해 추석 대비 39%, 올해 설 대비 33%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추석 연휴 전 출범이 무산된 여야 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날씨는 추워질 것이고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다며 각 주체 모두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연휴 기간 관련 인사 다수와 1대1로 만나 대화를 나눠보니 간극이 좁혀지고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간 쌓여온 불씨는 물론 크게 남아있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현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의료계 인사들이 같았다며 충분히 설득하면서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가 정 안 되면 의료 민영화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연휴 기간 보수의 본향이라고 하는 경북 안동 일대를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났는데 이제 개인 보험을 들어야 하는 거냐는 걱정이 참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물어보는데 제1야당 대표인데도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체계가 구조적으로 망가지면 나중에 회복시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석 달째 하락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36%로 7월보다 0.06%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반년 만에 반등했다가 한 달 만인 6월에 떨어진 뒤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33도 안팎의 가을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는 오후 4시부터 해제됐고 지금은 제주 해안 일부에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가 높아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가을 폭우가 쏟아지면서 폭염의 기세는 꺾이겠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 오고 있는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영동과 제주의 최고 250mm 이상,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 최고 100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으니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26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서울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5도, 습도는 67%입니다.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CAD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CAD.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CAD.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친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광명동굴에 공룡이 나타났어요. 1억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공룡들이 광명동굴에 나타났어요. 새로운 기술과 특수 효과로 만든 살아 움직이는 공룡들의 세상.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 다이노 포레스트.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룡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 광명동굴 라스코 전시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생대 공룡의 숲 탐험을 통해 과학 지식뿐 아니라 생명의 탄생까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은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은 본인의 불편함보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사는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름을 바로 보면 창조의 힘이 나옵니다. 이 캠페인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를 내는 손뼉처럼 경기도의회는 고른 협치의 손뼉으로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깨우겠습니다. 도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그리고 경기도의 내일을 위해 제11대 경기도의회는 31개 시군 1,410만 도민 삶을 넘나들며 흐르는 협치의 강물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협치,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지향점입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꽃꽃 품어라. 가을 향기 품었다. 가을 향기를 품은 아름다운 화원. 고향 가을 꽃축제. 일산 호수공원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고향 가을 꽃축제 꾹꾹 보러 오세요. 고향 특례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루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의 루피아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장소 신상가는 무한 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하면 킹콩 부대찌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다리시리라고 믿는 코너죠. 뉴스 인앤아웃인데요. 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이 또 좋아하신다고 믿고 싶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네. 분명히 1부 오프닝 때는 여러분이 기다리는지 모르겠는 이라고 하신 걸 제가 정확히 들으면서 왔거든요. 집착이 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명절 잘 수혜셨나요? 수했어요. 뭐 했어요? 네? 뭐 했어요? 뉴스와 음악이 함께하는 시간. 뉴스. 네. 아니 그게 YTN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니까. 네. 그게 이우영 아나운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그래서 제가 마지막 11시 밤 11시? 밤 11시 50분 마지막 클로징에 내일 저녁 5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나오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네. 아니 지금 보니까 막 시청률이 막 계속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리네. 네. 시청률이 아니라 청취율. 네. 나 큰일이야. 거짓말 하시려고 하니까. 나 큰일인 게 네. 말이 자꾸 헛나와요. 내가 진행하는 TV가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질 않나. 여기서 지금 시청률이라고 그러질 않나. 아유 큰일이야. 이 나이가 먹으면 자꾸 이렇게 되나 봐요. 네. 1976님. 연휴가 길어서 행복했지만 두 분의 목소리가 너무 그리웠어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요. 좀 쉬고 싶다 그랬는데 이게 좀 쉬다 보니까 이거 언제 이걸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1976님의 문자를 좀 분석을 해보면 네. 그럼 휴일 동안 YTN 라디오를 안 들으셨네요. 제 목소리는 나왔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렇게 좀 아주 소심하고 아니죠. 팩트 체크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소심한 거. 왜냐하면 소심하고 잘 섭섭해하고 왜 섭섭이라고 있잖아요. 뉴스앤뮤직에서도 네? 그 채팅창에 어떤 분이 YTN 라디오 넘버원 미남 아나운서 이우영 환영합니다라고 하신 분이 불과 6시간 전에 이현웅 넘버원 미남 이현웅 아나운서 환영합니다라고 하셔서 제가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분 그 사회생활 잘하시네. 예. 사회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넘버원이냐 여쭤봤는데 답은 안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사회생활은 그렇게 해야죠. 근데 뭐 뉴스앤뮤직 어제 보니까 밤 11시 뭐 몇 분까지 하고 뭐 굉장히 그 휴일을 아주 알차고 뜻깊게 보냈네요. 네. 원래 일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왜 말을 떠듬어요? 네? 왜 말을 떠듬어요? 안 더듬었습니다. 떠듬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참 그 연휴를 뜻깊게 보내고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같이 젊은 시절을 보내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아니 왜? 네? 맞잖아요. 젊을 때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럼요. 네. 왜 사람 말하는데 비웃고 그래요? 예? 아니요. 비웃었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비웃은 거예요. 아닙니다. 네. 참. 근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일부에서도 그 얘기를 못했어요. 지금 얘기를 하죠 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2개월 만에 만찬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24일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서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의
정혜전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을 하고요. 대통령실의 경우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날이었던 지난 7월 24일에 지도부를 초청해서 윤 대통령이 만찬을 가진 바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달 30일에 지도부와 또 만찬 회동을 가지려고 일정을 조율을 했으나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기로 하고 추석 연휴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만찬이 연기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불편한 관계 때문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윤 대통령은 한편 오늘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을 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체코로 출발을 했고요. 이 자리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환송을 했습니다. 체코 방문 일정은 2박 4일 일정이고요. 22일까지라고 합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 확대 회담을 갖는다고 하고요. 양국의 원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와 별도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소식이 있었는데 전제 조건 없는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강조한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여당과의 소통은 일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난 13일에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서 정광재 국민의힘 의원이 다른 방송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CBS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이 박 위원장과 한 대표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기사 링크를 공유를 했는데요. 한 대표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만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끝나는 대로 이제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도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 뉴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식사해가지고 하는 거는 좋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지금 의료 대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지혜를 좀 모아야 돼요. 근데 이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는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좀 들어줬으면 하는, 의견이 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 것이, 여당은 뭐냐면 여론에 있어서의 최전선에 있는 이 존재거든요. 여론의 최전선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뭐를 의미하냐면 여론에 대한 민감성, 반응성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여당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여론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좀 한동훈 대표와의 한동훈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걸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 있죠. 그중에서 들어줄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처럼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정부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일단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의정 갈등 때문에 불안해하는 많은 국민들의 어떤 그런 어떤 감정을 잘 이해한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쪽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사실 오히려 더 큰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과 이 여당의 관계가 원활하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원활한 것이 대통령의 의견을 여당이 수용해서 원활한 것이 아니라 여당의 의견을 대통령이 수용해서 원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좀 아까 못 찾았어요, 근데. 네? 좀 아까 못 찾았어요? 다음 소식 관련해서요. 다음 소식. 네. 아유, 잘했어요. 네. 난 또 무슨 카톡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죠.
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예. 뉴스토마토 단독으로 이 공천 개입 의혹 보도가 있었죠. 그 관련 질문들을 앞서서 교수님께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이야기 나누셨는데 앞서서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요. 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돼서 근데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게 의혹을 뒷받침할 다수의 음성 파일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고 이 음성 파일을 이제 뉴스토마토 측이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건데요. 음성의 주인은 명태균 씨로 밝혀졌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인연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 김영선 의원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전 의원이요.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장 공천을 약속받았다 뭐 이런 음성 파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2년 이 명 씨는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라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또 지난해 2월 18일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컷오프다, 여사가 직접 전화 왔다라는 식의 음성 파일도 있다라고 이제 뉴스토마토 측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천하람 의원과 공천계 폭로를 논의했다 이런 보도 역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이런 가운데 이 명 씨는 뉴스토마토의 이 보도와 관련해서 기자 2명과 편집국장 등 3명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한 논란을 낳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인데요. 물론 이 음성 파일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거는요. 사실은 분석을 하는 종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팩트가 무엇인가만 알려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당사자라고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명태균 씨라는 이분 자체도 고소를 했거든요. 지금 그 기자 2명하고 편집국장 총해서 해당 언론사 3명을 고소한 상태고 그리고 이분이 고소를 했다라면 이분도 부인하는 거죠. 이준석 대표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당시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폭로를 조건으로 뭐 일본을 뭐 어쩌고 하는 거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께서도 아마 내일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한다고 그러는데 그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그걸 부인했어요. 김건희 여사랑 뭐 텔레그램 주고받았다는 거 이거 부인을 했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태로 봤을 때에는 글쎄요. 뭐 진실이 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다 부인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물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일단은 제소를 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뭐 사람들의 말이 엇갈리면 조금 뭐 다른데 대부분 관련한 사람들이 모두 그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그 의원마저도 사실 이거는 그 좀 이 논리적 어떤 전개 과정이 좀 그렇다라는 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뭐 제가 볼 땐 이거는 글쎄요 뭐 그냥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가장 최근에 전해진 소식인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중심의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면서 회의 자체를 불참을 했고요.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갖도록 했고요. 두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라고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 재석 의원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나와서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합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의 의혹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고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까지 모두 4번째 발의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가 됐는데 반대표는 모두 개혁신당 의원이 던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이와 관련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만나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추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지만 결국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김건희 여사 소식 관련해서 앞서서도 전해드렸는데 현재 체코로 떠나 있습니다.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결국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아마 국민들은 저는 이 타당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은 이 하도 많은 특검이 제기가 되고 이 탄핵 얘기도 하도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큰 주목을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야당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한다면 그때는 좀 문제가 다르겠죠. 그런데 일단은 어쨌든 좀 그렇고요. 근데 진실을 밝히려면 제가 좀 야당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진실을 밝히려면 자꾸 이게 그 꼬투리 잡히는 내용이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상병 특검법에는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당론을 딱 정해요. 그러고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 투표를 합니다. 근데 몇 명이 이탈해요. 그럼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반란표 막 이래요. 아니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정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투표하는 게 맞는 거지. 당론 안 따랐다고 그걸 반란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의 어떤 그런 투표행위 저는 헌법기관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거는 추석도 지나고 했으니까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너스도 450만 원인가 받았잖아요. 국회의원들. 예? 몰랐어요? 연봉 1억 5,500에다가 보너스 450에다가 그거는 본인들한테 가는 돈이고 그거 이외에 유류비 이런 거 다 합하면 한 1억 돼요. 그것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좀 그만하시고 지금 진짜 필요한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이제 좀 그것 좀 신경 쓰셔야지. 좀 있으면 이제 예산 짤 때 되면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느라고 막 난리법석이에요. 그러면 전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민생은 도대체 언제 할 건지 저는 아주 이게 궁금해요. 이제 그만 좀 하지. 예? 근데요 박재 PD가 뭐라고 하면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했으니까 마무리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어서 빨리 나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회장 신상태입니다. 포클랜드 전투에 참전했던 미국 군인들이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1등석 손님들이 자리를 양보해 참전용사 10여 명이 1등석을 타고 귀국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제복 영웅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태로울 때마다 선봉에 섰던 그 마음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 공헌에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스틸러브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최호정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난 여름 힘차게 달려온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결실이 찾아오도록 111명의 시의원들이 더욱 발로 뛰어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키워 시민의 안전한 삶터, 건강한 일터, 행복한 쉼터를 지키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시민이 먼저 느끼고 누리는 민생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025년 약자 복지가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42%, 3년 연속 역대 최고로 인상되어 7만 1,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나갑니다. 보건복지부. 밤밤 무슨 밤 행주산성 신나는 밤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 선정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고향 행주산성에서 빛나는 밤 축제가 열립니다. 행주산성의 역사 미래를 여는 빛 행주가 예술이야. 고향 특례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아침, 점심, 저녁, 야식, 회식, 간식? 저 김소연은 다 소화할 수 있죠. 다제스니까 단백질 끝, 탄수화물 소화 싹, 지방 한 번에 딱, 빈틈없는 3단 맞춤 소화 다제스. 소화 다 됐어. 3단 캡슐 소화제 다제스. 약국에서 만나요.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걱정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행복은 더 크게 느껴봐. 걱정 없이 행복한 인생 푸본 현대. 내가 선택한 푸본 현대 건강보험 마이픽. 푸본 현대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이게 오늘 사실 어제까지 쉬는 날인데 그런 걸 다 좀 오늘까지 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나와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고요. 네. 예, 사실 두 분을 빨리 모시려고 마지막 아까 뉴스인에서 마지막 저기 있었는데 그 음식 조심하자, 뭐 음식 먹고 탈 난다, 뭐 이런 얘기인데 탈은 안 나셨죠, 모두? 네, 안 났습니다. 예, 안 나셨죠? 음식을 못 먹어서 탈이죠. 예, 제가 보니까 이 자학계에 이게 다시 입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윤한 24일 회동입니다. 24일 날 저녁 먹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다 같이 하는 거니까요. 추석 전에 하시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민생에 집중하자 이런 분위기하고 해서 미뤄진 건데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이 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사이의 관계에 쏠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소모적인 억측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좀 대통령실이든 당이든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일정이 미루어진 게 무슨 갈등 언론에서 추측으로 나오는 것처럼 갈등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뉴스나 보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이런 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싸우지 말고 힘을 합해서 역할 분담 잘해서 마음을 모아가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라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이든지 그 당이든지 이걸 잘 못 해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4일 날 만나면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경제 문제 현안이나 뭐 의정 갈등 문제나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언론이든 평론가든 그런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이 소위 말하는 의정 갈등의 와중에 나름대로 뭔가 해결책을 내놓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부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원래 만나기로 한 일정을 취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상황이.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구나. 그래서 밥을 안 먹겠다는 거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맥락이 형성이 되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뭐 좀 논의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불가능한 거지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한 거지만 의료계를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2025학년도 이 입시에 대해서도 한번 열어놓고 얘기를 해보자 이걸 던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어쨌든 이게 일이 되게 하려면은 어느 정도 정부가 당연히 이제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좀 말을 줄이고 있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어차피 거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2025년도 한번 뭐 다시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둘 수도 있는 건데 계속 어쨌든 정부는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입장과 메시지를 계속 내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결국 이제 잘 안 됐는데 추석 전에 가동기 협의체가 잘 안 됐는데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때문에 잘 안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여당하고 지금 정부 그리고 용산하고 뭔가 지금 코드가 안 맞고 뭔가 삐그덕거리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4일 날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다른 얘기보다는 무슨 20년 전 얘기나 다른 앞에 있는 음식 얘기나 이런 거보다는 이 핵심적인 현안, 이 의정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획기적인 어떤 대안 그런 것들을 용산 대통령도 말씀을 하고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해서 실효적인 뭔가 해결책을 내놓는 그런 자리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지율이 지금 하락을 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국면이 만약에 여기서 좀 얘기가 이상하게 되면 평론가 입장에서는 그런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동훈 대표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회를 일단 놓고 나니까 지금 추석 연휴가 지나가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 의정 협의체를 좀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동력이 약간 상실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뭔가 실효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 어떤 접근을 통해서 미룬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좀 전향적인 그런 논의를 이 당정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간 이거 좀 빨리 풀려야 돼요. 이게 좀 빨리 풀려야 되는데 아까 박재 PD가 오늘 아이템이 3개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아이템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할 겁니다, 이제. 근데 어쨌든 이번에 만나는 게 좋죠. 예? 만나는 게 좋은데 이 밥을 먹고서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할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밥 먹는 거 요거 말고 다른 중요한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뭐냐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이 새로운 효과음이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건희 여사. 근데 이게 사실 그 관련자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좀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그 뉴스 토마토인가 그 기사하고 저도 쭉 뒤져봤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녹취록이라고 하는 거, 명태균인가 하는 분이 다른 분하고 짧게 전화한 내용 말고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자가 나왔다든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 건 없어요.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내용도 그런 거고 명태균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김영선 전 의원도 그렇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은 진행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인 건 분명한데 확실한 뭐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설인 겁니다. 설인 것이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보면 총선이나 뭐 선거 때마다 이렇게 보면요. 약간 브로커성을 가진 그런 중재자들이 나섭니다.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면서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사회적 기반이라든가 영업 기반을 만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김건희 여사하고 잘 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수준의 내용이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인에게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는 형태로 얘기한 게 녹취가 된 건지 아니면 뭔가 실체적 진실이 있는지는 지금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핵심 증거가 안 나왔다면 그러니까 19일 날 새벽에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안 나왔다면 더 숨기고 있을 가능성보다는 명징한 어떤 증거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른 의혹들처럼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약한 고리로 보고 거기를 계속 두드려서요.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한 명분 쌓기를 하는 과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그 명태균이라는 분은 이제 해당 언론사의 기자들 편집국장을 고소를 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뭐 추가 보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사안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가지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로 이제 정황이 일부 맞아 떨어지는구나 싶은 대목은 분명히 있는 거죠. 가령 그 녹취록에서 얘기하는 김영선 전 의원이 지역구를 이렇게 옮겼는데 옮기는 거에 대해서 컷오프가 될 것이다. 컷오프가 될 것이니까 빨리 지금 지역구를 옮긴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지역구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언론에다가 이 기사가 나게 한 이후에 그 기사를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명태균 씨라는 분이. 요거는 이제 얘기하는 음성이 있는 거니까는 요거는 이제 뭐 정확한 어떤 사실일 것이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말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내용은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 말한 거에 대해서 실제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냐를 보면은 그 말을 한 이후에 실제로 언론 보도가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로 이 지역구로 옮긴다라는 것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런 배경이 있는가라는 의심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은 지켜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이 이 사실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준석 의원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부분은 개혁신당 쪽에서 이 김영선 전 의원이 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공개를 하는 대가로 예를 들면은 비례대표 1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먼저 그것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게 예를 들면 부인 대상이면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 먼저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 측이 제시했다는 거는 부인하지 않는 것이 등등 이런 입장은 또 추가로 확인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그러면 앞으로 어떤 논의가 되는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거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라는 분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 발전을 계속해가지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하고 잘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과시를 한 것이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은 이분이 대통령 취임식에도 간 거지 않습니까? 초청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경로로 초청이 된 것이냐, 이것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면은 요거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초청을 한 것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뭐 어떤 관계인지는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알거나 뭐 어떤 형태로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거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는 또 추측 가능한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런 이런 조각조각의 어떤 이 팩트로 가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인 보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 사안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하긴 이건 뭐 분석에 필요한 게 아니고 팩트가 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민주당의 서울의 봄입니다. 야, 이 서울의 봄, 이 영화 1980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지난번에도 한번 논평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만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 아니 민주당의 뭐 그 주장의 흐름을 보면 그 흐름이 일정한 맥을 그리고 있어요. 뭐냐면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탄핵 논리를 내세웠어요. 탄핵 논리를 내세웠고 탄핵 논리에 약한 고리로 해병대원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왔고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은 행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때 헌법상 내후 외환의 죄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란 외환. 예, 내란 외후. 예. 표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찾다가 계엄을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뭐 우리가 말하는 내란 외후라고 할 때 뭐 한반도에서 다른 국지전이나 뭐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국내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국정농단 아니면 뭐 계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이게 무리한 수인지 알면서도 내밀고 가는 것 같아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방관하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탄핵이든 계엄이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 가고 있는 느낌인데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판단이 지금 아킬레스건이니까 전국의 판을 크게 흔들어서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예.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선판으로 급하게 넘어갈 경우는 사법부가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민주당의 상황이 급하다고 인식하는 건 아닌가. 그거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탄핵이다 계엄이다 이거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면은 안 되거든요. 어제 오늘 뉴스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특보당 구성해라 무슨 뭐 이게 대선 체제로 가는 것도 종교계 찾아가고. 의원은 대선 체제 아니라 그러던데요. 아, 뭐 민주당은 아니라 그러겠죠. 예. 그러나 평론가들이 보는 게 옳고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는 않거든요. 예. 어쨌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밑그림은 그런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세요? 언론을 보면 어떤 민주당 의원은 또 대선 체제 미리 준비하는 게 또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로 봐서 대선 체제가 맞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이 뭐 그런 측면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일단 말씀하신 뭐 탄핵에 대한 어떤 뭐 접근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계엄령이라든지 그렇던데 탄핵을 논의하는 무슨 그 계엄 뭐 얘기하는 팀 이름을 지금 서울의 봄이라고 지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장명을 이렇게 했다는 것에서 저는 별로 진지함을 찾기는 어렵다. 서울의 봄이면 이름이 진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 시대를 살아오신 본인들은 진지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그게 진지한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저희 세대는 이제 전 젊으니까 저희 세대는 다소 이제 좀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영화 제목은 맞죠.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어서 오늘날의 이런 어떤 진지한 접근을 하는 것이냐 오늘날의 상황에 맞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대선 체제를 갖춰가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일부 막 감세 논리도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접근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강성 지지층이 뭐 요구하는 그리고 특히 조국혁신당하고 일부 이제 겹치는 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을 크게 한번 혼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서들을 또 맞춰가는 이런 두 가지 투 트랙을 쭉 가면서 지금 벌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런 면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좀 강한 뭔가를 원하는 강한 제스처를 원하는 그러한 지지층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를 지금 던지면서 가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세금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또 한 발로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런 투 트랙으로 가는 거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황을 쭉 보면은 지난 총선 직후에도 그렇고 총선 때 이제 국민의힘이 크게 졌지 않습니까? 오히려 탄핵 얘기나 이런 거를 더 열심히 막 그 어떤 얘기를 하는 건 또 국민의힘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지지층의 어떤 결집을 위기감을 인위적으로 조성한다 이 말씀이시죠. 뭐 제가 인위적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의 경계심이나 이런 걸 또 고조시키는 효과도 있고 한 거여서 과연 민주당이 이런 탄핵 얘기나 이런 거를 아니 저 계엄이든지 탄핵이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이 어떤 수위를 높여가지고 가져가는 게 과연 정치적 이득만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은 상황도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전략을 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만 가는 거는 제가 볼 땐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 오히려 이 위기감을 불러일으켜서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 측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계엄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 크지 않은 게 아니라 없죠. 없죠. 아니 왜냐하면 아까 부승찬 의원께서 경비 계엄은 0%, 경비 계엄이라는 게 이제 뭐 시위가 뭐 격해져가지고 군이동원 이런 가능성은 0%고 비상계엄 가능성은 북한의 도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분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 대변인 했던 분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국방부에서 몇 년 동안 대변인 하면서 해온 게 그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하나의 척결 이후에 우리나라에 예. 계엄 가능성을 들고 나오는 게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사회체제나 제도에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참.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국내 외국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한데 계엄령이나 이런 것들이 선포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 외국의 어떤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외국 정부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군 내에서 예를 들면 절차적으로 이 계엄과 관련된 뭐 편람이나 이런 것들을 뭐 업데이트 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절차는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거는 근데 매년 업데이트 그렇죠, 한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계엄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1년에 2번 항상 뭐 도상 훈련이나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죠. 그런 절차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어떤 계엄이 당장 이제 계엄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연결고리가 상당히 없는 것이고 그 연결고리를 주장하려면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근거가 충분히 제시된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훈련해도 안 되죠. 군사 훈련해도. 그거 훈련한다고 전쟁 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킹콩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킹콩. 킹콩 부대찌개.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예, 제가 오늘 방송 마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란 없었는데요. 왜 없었느냐? 묵묵히 자기 직업 윤리를 지키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신 의료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정신 우리 사회를 맑게 할 겁니다. 자,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죠.